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드리는 마세TV입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좀 하나 공유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차용증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오늘도 그 차용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모 돈 빌려 집 산 후 바로 갚았는데 증여세가 부과됐다고 하네요. 어떤 사연인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A씨는 아파트를 얻는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계약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일부 금액을 상환했다며 증여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취득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총 2억 7천만 원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 사실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수표로 받아 아파트 취득 대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A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가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A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 잘 보셨나요? 자,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직계 좀비 속간의 소비 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 사례가 여러 개 존재합니다.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를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항상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할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직계 좀비 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 계약서나 이자 지급 사실, 담보 제공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라는 해석도 여러 개 존재. 자, 유사한 해석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 읽지는 않고요. 여기 제가 그 색깔로 입혀놓은 것만 좀 볼게요. 사실상 소비대차 계약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그 사실이 채무부담 계약서, 이자 지급 사실, 담보 제공 및 금융거래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도 볼까요? 똑같아요. 채무부담 계약서, 이자 지급 사실, 담보 제공 및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죠. 다음 사례도 볼까요? 그 사실이 채무부담 계약서, 이자 지급 사실, 담보 제공 및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동일하죠. 사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채무부담 계약서, 차용증이겠죠. 이 계약서나 이자 지급 사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확인만 되면 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내용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기사는 어떻게 됐죠? 채무부담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증여세 과세할 거야. 원칙대로. 억울하면 니들이 이의제기 신청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증여세 부과했던 6천만 원 부과한 거에 대한 취소 처분을 했지만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당한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 고지서를 받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기분만 나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세무서로부터 이런 고지서를 받으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어떻게 해라?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자. 그리고 차용증의 원금 상환 이자 지급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빌리는지에 대한 것도. 세 번째, 이 차용증을 바탕으로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우리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만들어 놓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차용증은 사실 우리 금전대차 거래가 상환이 되면 이 그 계약서 또는 차용증은 없어도 되는 거지만, 이러한 어떤 세무조사의 리스크 때문에라도 일정 기간은 좀 보관을 하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랑 이제 친한 회계사 분께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가족 간 차입금을 통해 자금 조달할 경우 본인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확인하면 될지를 살펴보자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한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자,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 또는 공증을 받아두자. 두 번째, 법정이자 세법에서는 얼마였죠?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이자율을 설정하자. 왜? 1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을 하죠. 세 번째, 연 2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한의 이자는 주고받자. 사실 이자를 주고받아도 되지만 2억 미만의 경우에는 이자를 주고받지 않고 원금을 상환해 나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 차입 기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지금도 30년, 20년 해도 되냐? 안 됩니다. 이런 장기적인 차입 기간보다는 3년에서 5년 단위로 작성하고 재연장을 하는 게 현실적이죠. 우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 재연장을 할 때 일부라도 원금을 상환하는 거래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인가요? 자, 차입금 원금과 이자의 상환 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되고, 여섯 번째,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대여는 금전대차 거래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자금조달 계획서에 차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원금 상환에 대해 사후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주의를 요한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대여하는 자금에 대하여도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빌리는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빌려주는 부모 역시 출처가 명확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내가 자금 조달 계획을 주택 구입 자금을 사용하겠다라면 이 체크리스트 항목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만들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